얼마 전 저는 당근마켓에서 아주 예쁜 빈티지 전신 거울을 무료로 나눠 받았습니다. 집안 분위기와 잘 어울리고 마음에 쏙 들었지만 그 거울을 제 자취방에 들인 날부터 제 다정했던 연애는 끔찍한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무료로 나눠 받은 전신 거울, 뒤에 숨겨져 있던 소름 끼치는 제 연애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하면서 본격적으로 혼자 자취를 시작한 20대 사회초년생 유나입니다. 저에게는 대학 시절부터 3년째 만나고 있는 동갑내기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들은 3년쯤 만나면 권태기가 온다는데 제 남자친구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저에게 더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모닝콜을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퇴근 시간이 되면 제 자취방 앞으로 마중을 나와 저녁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가끔은 그 다정함이 조금 과해서 유나야, 오늘은 회사에서 누구랑 밥 먹었어? 그 대리라는 사람 너한테 너무 자주 말 거는 거 아냐? 하고 사소한 것까지 다 알려고 하긴 했지만 저는 그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장난스레 질투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사소한 집착마저 사랑의 깊이라고 믿었던 제 미련함이 화를 부른 걸까요? 자취방이 좁아서 전신 거울 하나 두고 싶었는데 새로 사기엔 마땅치 않아 중고거래 앱을 뒤적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인증 목록에 고풍스러운 원목 전신 거울 이사 때문에 무료 나눔합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으로 보니 테두리에 섬세한 조각이 들어간 아주 고급스러운 거울이었습니다. 와, 신봤다 싶어 얼른 채팅을 보냈고 나눔을 해주는 분은 아주 친절하게도 제가 혼자 들고 가기 무거울 테니 제 자취방 건물 1층 공동현관 앞에 두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퇴근길에 가보니 정말 커다란 거울이 뽁뽁이에 쌓여 덩그러니 놓여있더군요. 마침 마중을 나왔던 남자친구가 낑낑대며 거울을 제 방까지 옮겨주었습니다. 침대 맞은편 벽에 거울을 세워두니 방 안이 훨씬 넓어 보이고 분위기도 아늑해졌습니다. 남자친구도 거울 진짜 예쁘네. 유나 너랑 잘 어울린다라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남자친구가 집으로 돌아가고 홀로 침대에 누웠는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맞은편 거울에 제 누워있는 모습과 방 안 전체가 고스란히 비쳤는데 묘하게 기분 나쁜 위물감이 들었습니다. 사방이 깜깜한데 거울 표면만 은은하게 빛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방 안에 불을 다 껐는데도 누군가 거울 안쪽에서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듯한 서늘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하며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주변에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건 제 남자친구였습니다. 평소처럼 제 자취방에 놀러와 소파에 앉아있던 남자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침대 맞은편에 둔 전신 거울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무슨 생각해? 하고 물으면 쏘스라치게 놀라며 아니야. 거울이 좀 신기해서라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손을 잡아보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름 끼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녁을 함께 먹기로 약속한 날이었는데 퇴근 시간이 지나도 남자친구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메시지를 남겨도 수신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약속 시간을 단 5분도 어긴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새 자취방 문 앞을 서성거리며 기다렸지만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결국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연락이 닿았고 그가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지만 휴대폰 마지막 신호가 제 자취방 근처에서 끊겼다는 것 외에는 어떤 단서도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남자친구가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던 저는 피로와 슬픔에 지쳐 침대에 누워 까무러치듯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새벽 2시 문득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맞은편 거울에는 어스름한 달빛에 비친 제 방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제 침대 바로 옆 현실의 내 방에는 아무도 없는데 거울 속 제 침대 옆자리에는 어떤 남자의 새검은 실루엣이 우뚝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쥐어짜며 다급하게 침대 옆 스탠드 불을 켰습니다. 불이 켜지자 거울 속 실루엣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이 온몸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방에
그리고 저 거울에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고 말이죠. 저는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며 당장 거울을 집 밖으로 내던져 버려야겠다는 생각에 거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앞으로 살짝 당겨 옮기려던 순간 거울 뒷면 나무 테두리와 거울 유리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에 빛바랜 메모지 한 장이 삐져나와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을 벌벌 떨며 그 종이를 끄집어내 펼쳤습니다. 거칠게 찢긴 노트 조각 위에는 누군가 다급하게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야,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 이 거울은 반대편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수 거울이야. 지금 내 방 벽 뒤에 공간이 있어. 나눔 한 놈을 조심해. 다음 타겟은 너야. 쪽지를 읽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특수 거울이라니? 내 방 벽 뒤에 공간이 있다니? 정신을 차리고 거울이 세워져 있던 벽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제 자취방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거울이 가리고 있던 벽면에 원래는 붙박이장으로 쓰이다가 합판으로 대충 막아둔 비밀문 같은 공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공포심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저는 문득 쪽지에 적힌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나눔 한 놈을 조심해. 저는 다급하게 스마트폰을 켜고 몇 주 전 저에게 이 거울을 무료 나눔해 주었던 당근마켓 판매자의 프로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당시에 거래 글만 보고 대충 넘겼던 판매자의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저는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계정의 프로필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며칠 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던 제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는 실종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저에게 거울을 나눔했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벽 뒤의 비밀 공간에 숨어 매일 밤 거울 너머로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쪽지는 남자친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눈치챈 방의 전 세입자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바로 그 순간 제 등 뒤에 합판문이 스르륵 열리며 며칠 동안 듣지 못해 그토록 그리워했던, 하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게 들리는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유나야, 드디어 알아챘네? 보고 싶었어.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년 동안 나만을 바라보던 연인의 다정함이 사실은 벽 뒤에서 숨죽여 나를 지켜보던 기괴한 집착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나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유나 씨는 그날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에 대가 없는 호의는 없다는 말처럼 너무 조건이 좋은 무료 나눔이나 중고 물건은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우리는 더 흡입력 있는 다음 연애일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